2022년 말쯤에 대통령실 대거 정리 작업을 하잖아요. 예. 그 정리 작업을 이른바 친윤계 쪽에서 넣은 참모들이나 뭐 행정관급이나 이런 사람들 대거 정리했다고 얘기가 되지만 그렇죠. 그때 한꺼번에 어떤 사람들이 정리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공개된 적이 사실은 없어. 김대남 씨 녹취록에 나오죠. 그게 그러니까 나와요. 그런 네. 사람들이 막 들어왔다가 네. 일부는 정리되고 일부는 살아남아 있고 이런 김대남 씨는 과정들이 많이 나중에 있을 거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남아 있었으면 나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때 정리되는 사람들이 예. 물론 건진 라인 이런 사람들도 정리됐다라고 평가하지만 사실은 여의도 사람들이 꽂아놓은 사람들이 여의도 정리가 사람들 빠져나왔다는 플러스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스트릿 보이스야. 그러니까 민심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뭔가 그 경력이나 이력이 이게 완벽하다, 깔끔하다, 완전히 공적이다 이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김대남의 판단으로는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민심이랑 전혀 소통이 안 되네. 대통령실에 오히려 고립이 돼 버렸네. 차라리 김건희 라인이 있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이제 김대남은 근데 그때도 많이 얘기가 나온 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 장제원이 꽂은 사람, 권성동이 꽂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무슨 뭐 기밀을 유출하고 기밀을 갖다가 여의도에 갖다 바친다 이래가지고 그때 잘릴 때 같이 잘렸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남동 라인이라고 부르는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요 빠진 자리에 이분들이 원래는 이제 뭐 시민사회수석실 그다음에 이제 홍보 의전 요쪽에 있다가 국정기획이나 이쪽으로 대거 이렇게 스며들어요. 이렇게 이동한 걸 보면은 싹 스며들면서 오히려 이분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장악을 하는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김건희 라인이 강화가 돼서 사실은 민심과의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못 받는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게 김건희 여사를 건드려가지고 거기를 파기 시작하면 대선 전부터 줄줄이 대선 이후까지 진짜 줄줄이 사탕처럼 쭉 엮여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대통령실 전체가 다 폭파가 되는 상황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그걸 때는요. 아마 겁내할 것 대통령실 같아. 자체가 아까 김연평님 말씀이 맞는 게 비서실장이 2명입니다. 비서실장이 2명이다. 한 명 겉으로 보기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하잖아요. 또 한 명은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은 김동조 국정기획 그 비서관이에요. 사람 김동조가 나오는구나. 그거 캠프에 있었던 분은 알만한 분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커버랑 콘텐츠에 처음엔 있었던 메시지 김동조. 담당 업무를 하는데 예. 이분이 메시지 담당을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 주식 채권 전문가고 네. 자기가 사설 어떤 업체를 운영했던 분이에요. 삼성증권 같은 데 있다가. 그러니까 주식밖에 경제 쪽 이런 거 예. 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메시지 전략을 캠프에서 한 것도 이상한데 갑자기 그 당선되고 나서 연설기록 비서관이 되다가 그래서 연설이 그 엉망이었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에 최순실 보면 예. 박근혜 대통령 연설 손 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약간 본인이 직접 못하니까 그런 것들 체제를 구축하다가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국정기획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비서관 중에서 거의 선임에 해당하는 자리일 텐데 어떻게 이분의 경력으로 이런 자리를 할 수 있지? 뭘 할 수 있지 이분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럼 김건희 여사 갖다 꽂아놓고 국정기획을 내가 해야겠다. 그럼 윤 대통령 그렇게밖에 못 연설문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가 보고 이렇게 첨삭해가지고 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했지만 그 신용환 교수랑 김건희 여사의 지인 그렇죠. 통화 녹음 파일을 네. 보도했잖아요. 네. 근데 이 분이 민간인 한 씨가 아직 캠프가 발표하지도 않은 대선 공약을 미리 기초안을 다 본 다음에 지적을 하잖아요. 캠프 정책 총괄한테 전화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 한 씨가 뭐라 그러면 내가 이거 김동조 선생님한테 설명을 다 드렸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담당자인 너랑 통화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김동조는 거야. 예. 신용환 교수한테 메신저를 한 거죠. 메신저를 한 거지.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니까 잘 통화해라. 김동조 씨라는 사람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자타칭 애널리스트인데 원래 본업은 예.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 재산 공개한 거 보면 돈이 많아요. 세 자릿수인데 제가 알기로는 세 자릿수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애널리스트인데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에 이제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코바나 콘텐츠에서 뭐 전시할 때 갑자기 그 작품들 소개하는 걸 갑자기 합니다. 더 순투를 했다며. 네, 거기서 이제 인연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이분은 어디서 알고 이렇게 그 컨택을 했을까? 일단은 뭐
어쨌든 우리 김건희 여사도 뭐 금융계에서는 나름 뭐 금융계예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나는 국민대 박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금융계 원래 미술 전공 아닌가? 네, 금융계 큰 손이시지 않습니까? 아닌가?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무술 전공인가? 이 미술 전공인가? 김동조 씨가 예. 김동조 씨가 트위터 평론가예요 또 트위터에서 예. 트위터에서 정치 그 140자지 않습니까? 예. 트위터의 한계는 요즘은 뭐 돈 내면 좀 많이 쓰게 해주는데 그 일론 머스크 이래로 어. 트위터에서 온갖 얘기를 다 썼어요. 그래서 트위터 이용자들은 김동조 씨를 그 아이디 얘기하면은 그 옛날 트위터 하던 사람들은 많이 압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네. 트위터 상에 올린 김동조 씨의 정치 평론을 보고 어. 이렇게 좀 감격하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혼자만의 추측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해서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왜 이분이 애널리스트인데 연설기록 비서관을 갑자기 왜 가냐. 어떤 메시지 담당을 왜 하냐 이분이. 그렇잖아요. 메시지 담당을 왜 합니까 애널리스트가.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본인이 제가 그 윤 대통령의 기념서나 이런 것들 축사 이런 거를 그게 해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게 해마다 이유가 비교하는 있었네. 것들을 여러 번 했거든요. 음. 광주 민주화운동 때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아. 복붙이야. 복붙해 놓고 난 다음에 조금씩 바꿔요. 그 제일 극명하게 들어가는 게 3.1절하고 그다음에 광주 민주화운동. 그러니까 대통령도 공부 안 하고 바보고 무식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좀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대통령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중요한 연설이 있으니까 이거를 쓰고 또는 말을 해주고 이번에는 꼭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다. 보통 정상적인 이제 대통령들이라면 뭐 그것 때문에 이제 3.1절 기념사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해서 소통을 하고 연설기획비서관이랑 이야기를 한 다음에 비서관이 그거를 몇 번씩 새벽까지 고치고 그러면 새벽에 와서 그걸 다시 보고 재수정하고 이 과정이 있잖아요. 역대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설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 정부의 대통령 연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저게 무슨 고등학교 막 졸업한 맞아. 예.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본인이 글을 잘 쓰는 줄 아는 또 게다가 전혀 안 아니 돼. 본인이 자의식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본인이 글을 잘 쓰는 줄 아는 그런 어떤 유치한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네. 그다음에 그 3.1절 기념사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복붙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는 그러니까 호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 전해나 올해나 뭐 비교하면 거의 똑같아요. 그렇지. 달라지는 건 자유 몇 번 넣느냐 안 넣느냐 그것만 달라지는 거야. 그거 보면서도 느끼지만 아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의 연설은 보통은 구술을 해요. 대통령이. 그렇지. 그 연설 비서관이 그걸 구술한 걸 다 한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 그렇지. 컨셉에 맞춰서. 근데 대통령한테 그렇게 가져가도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 못했다고 해서 다시 빽먹고 하면서 막 다듬어지는 작업들을 보통은 한단 말이에요. 엄청 꾸중을 듣거든. 네, 그걸 통해서 다듬기 때문에 네. 복붙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 보통의 경우에. 그렇지.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식의 연설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이 구술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구술했다 하더라도 구술하는 내용이 늘 똑같다는 얘기가 근데 왜 되는 이 거예요. 사람을 못 자르냐? 김건희의 측근이기 때문에. 내일도 한다면서요. 그럴 수 있지. 내일도 하니까 뭐 쓰고 네. 있겠네. 그 열심히 이야기 쓰고 좀- 있겠네 지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